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탄원서, 진정서, 내용증명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행정사의 고유 업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이제 내용증명, 탄원서, 이제 진정서 이런 작성이죠. 사실 그 행정사라는 직종이 과거에 그 2012년 그 이전까지는 이제 사법서사라고 해서 각 그 면사무소나 이런 구청 앞에 사법서사라는 사무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공공기관에 문서를 제출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분들께서 그 문서 작성에 자신이 없을 때 공무원 출신인 분들이 사법서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작업을 해드리는 것이 이제 사법서사였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헌법소원을 한 거죠. 왜 사법서사를 공무원 출신만 하냐? 일반인에게도 기회를 개방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헌법 소원을 한 것이 승소가 되면서 행정사법이라는 게 이제 새로 생기고 일반인이 이제 고시같이 시험을 봐서 행정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공무원 출신자로서도 이제 행정사가 될 수 있는 그 제도 변화가 생긴 겁니다. 저 역시 이제 공무원 22년 경력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행정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진정서, 내용증명서, 탄원서 뭐 이런 등의 문서 작성은 사법서사부터 이제 뿌리 깊게 오랫동안 이어진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경 행정사는 2017년에 이제 행정사를 시작한 이후에 인허가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화장품이라든가 동물용 의약외품, 뭐 또 이제 생활화학 제품, KC 인증, 녹색 인증 이런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하고 그 업무들은 대부분 이제 한번 의뢰를 받으면 장기적으로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진행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거의 시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용 증명이나 탄원서라든가 진정서 이런 업무들이 이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의뢰를 안 맡았죠. 그랬는데 이제 요번에 우연치 않게 의뢰를 맡게 된 배경은 저한테 의뢰를 하셨던 분이 2023년에 이제 저한테 진정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전화를 주셨는데 그때 역시 제가 굉장히 바빠서 저 진정서 작성은 못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절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께서 진정서를 다른 곳에서 작성을 해서 제출했는데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못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저를 찾아오시기 이전에 한 1, 2주 전에 또 내용 증명을 다른 행정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작성을 해갖고 제출을 했는데 결과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상대 측에서 아무 무반응 뭐 이런 식의 이제 뜨뜻미지근한 내용 증명이라고 해석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의 주장을 전달하고자 하는 상대가 있는데 그 상대가 그 내용 증명을 보고 뭔가 피드백을 정확히 해서 내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대화가 진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진전이 안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제 내용 증명으로서의 그 기능과 효과를 도달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이제 1년이 지난 진정서를 작성을 요청을 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의뢰를 못 받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내용 증명을 꼭 이민경 행정사에게 요청을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또 마침 그분께서 이제 마포 저희 사무실하고 인접된 그 합정동인가 망원동인가 하여튼 그쪽에서 생긴 민원이다 보니까 더 저에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갖고 이제 1, 2주 전에 다른 분을 통해서 작성한 내용증명서 이제 상대가 무반응인 그 내용증명서를 저에게 보여주면서
이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저 내용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이제 저한테 의뢰의 구체적인 요청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포인트는 이제 예를 들면 발신자, 수신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대명사로 쓰지 말고 고유명사의 당사자의 명칭도 정확히 기재해 달라는 걸 원했고, 이제 내용에 있어서도 막연한 거를 구체화 시켜주고 좀 더 강력하게 주장해 달라. 그리고 어느 시점까지 반응이 없을 때는 내가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보충해서 작성을 해달라. 이게 이제 그 의뢰인의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강력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 주십사. 그리고 회신에 대한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회신을 반드시 해 줘야 된다는 내용을 이제 기재해 달라는 게 그분의 이제 그 방향성이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민원의 핵심은 어떤 거였냐면, 이 의뢰하신 분의 이제 거주지가 A라는 지점인데 그 바로 옆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경계축대를 쌓으면서 또 경계축대 앞에 주차장을 위한 이제 정지 작업, 땅을 이제 골라서 그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흙이 밀려오고 이제 건축 과정에서 인접 지역인 A 건축물에 대해서 이 의뢰인 소유의 건축물에 균열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건물에도 균열 현상이 일어나고, 이제 2층에 이제 주택이었는데 계단에도 균열 현상이 일어났고, 2층인가 3층인가 하여튼 균열 현상이 나서 이제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이제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분께서 생각할 때는 장마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약에 장마철에 그 균열 현상이 있는 그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과연 이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제 그 교회에게 어떤 보상을 요구한다든가 교회 축대를 때려 부시라든가 뭐 이런 식의 이제 극단적인 요청을 하는 것보다는 그 자기네 집이 지금 균열 현상으로 장마철에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농후해졌는데, 이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가해 행위를 한 그러니까 피해를 유발시키는 공사를 했던 교회 측에서 아무런 무대응이라는 게 이제 이분을 분노하게 하는 요소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분께서 교회 담당자나 이제 교회에서 대화할 수 있는 분들하고 대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다고 그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측에서 나는 담당자가 아닙니다. 뭐 다른 분에게 말씀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책임 회피적인 행동을 대부분들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과연 누구에게 이 주장을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그분이 거기서 교회에서 책임감 있게 이 내용 증명을 수신하고 또 그 수신한 후 결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당사자가 누군지에 대한 것도 애로사항이 많은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조금 정조준한 타켓도 하고 참조를 해서 포괄적인 대상자도 기재를 함으로써 내부적으로 담당자를 찾을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문서에 작성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냥 뭐 목사님이라든가 뭐 장로님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어느 특정인을 하나를 정했을 경우에는 본인이 담당이 아니라는 그런 회피의 결과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수신자를 누구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의뢰인께서 이제 연세도 좀 있으시고 그런 분이라서 제가 작성을 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거나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돌아가십시오. 이제 말씀 주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사무실 옆방에서 그걸 기다리시면서 제가 초안 작성한 거를 이제 오케이를 해주셨고 엄청나게 흡족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와 같이 내용 증명서, 탄원서,
진정서를 이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어떤 배경에 의해서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잠시 해보니까, 제가 이제 국회에서 보좌관을 하다 보면 정책 질의서도 하고 의원님의 대회사도 하고 축사도 하고 또 법안 발의할 때 제안 이유라든가 또 제안 설명에 대한 자료도 만들기도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취업진로센터의 교수였을 때는 자기소개서를 이제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첨삭을 해주는 일도 했었고, 또 KBS에서 리포터도 하면서 작가로서 한 5년 동안을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저의 그 글을 쓰기, 글쟁이의 경력이 바로 그러니까 논리적인 것과 구어적인 부분,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안 제안 설명을 한다든가 제안 이유를 작성을 한다든가 또는 정책 질의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논리성과 법적 근거를 나의 논리에 이제 포함시켜서 내용을 전개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학습했다고 볼 수 있고, 또 반면에 이제 그 수신하는 사람의 감성을 자극시킬 수 있는 감성적인 문장도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은 제가 자기소개서 첨삭을 한다든가 KBS 작가로서 활동했던 거가 바로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제 의뢰인이 제가 작성해준 내용 증명서에 아주 만족해 하시는 걸 보면서 이렇게 무슨 화장품이니 기능성 화장품이니 또 의약 외품이니 이런 거에 업무를 집중한다는 이유로 그동안 외면해왔던 내용 증명서, 탄원서, 진정서 작성에도 나서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해서 이와 같은 의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연락을 주십사 하고 제가 이렇게 오늘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갖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그 진정하고자 하는 내용, 또 내용 증명 발송하고자 하는 내용, 탄원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하고 또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을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